안녕하세요.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. 데일리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시면 이제 DWFR 앱스라는 투자 회사에서 YGG 최근에 이제 한 이틀, 3일 동안 되게 핫했던 것 같아요. YGG 토큰을 바이낸스로 전송했는데 이 바이낸스로 전송하는 시기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토큰의 가격이 0.6에서 0.66달러 사이에 보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때가 이제 바이낸스 상에서는 고점이었고 뭐 업비트에서도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.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마켓에서도 거래량이 1등이고 근데 이 YGG를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의 선물처럼 뭐 광고예요. 솔직히 말하면 광고인데 저희 유튜브 멤버십에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어요. 그 카톡방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김비트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님이랑 저랑 또 피디님이랑 떡기님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방인데 그 방에서 제가 썼던 글이 0.5에서 0.1달러 이게 1.3달러일 때예요. 그러니까 반 토막 넘게 날 거고 많이 빠지면 13토막 날 건데 이때 사서 8달러 이상에 팔아라. 우리는 3년을 보자.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가격이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여쭤봤을 때 평단이 0.25에서 0.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멤버십 분들이.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최소 수익이 2배에서 한 좀 더 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? 연락이 와서 0.6에서 0.8달러 사이에서는 뭐 익절하시고 정말 저처럼 3년을 볼 거라면은 조금 나중에 숫자를 늘려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어제 드렸습니다. 이걸로만 연락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, 어제. 어쨌든 저희 멤버십 방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 뭐 이에 대한 근거는 또 이 아래 내용이 쭈르륵 있었는데 뭐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올해는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이 YGG 영상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지난 영상 보시면은 YGG가 뭐 하는 토큰인지 좀 영상 설명을 해놨어요. 근데 댓글로 사실 가격이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다 하락장이라 다 똑같이 떨어진 건데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.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.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이벤트가 사실 또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죠. 사실 전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를 상한선까지 거의 다 올린 것 같은데 뭐 데이터를 보고 추가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고 아마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 본다고 하니까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CPI가 결국에 목요일날 나오니까 아마 이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. 지금 컨센이나 예상치로는 아마 CPI는 조금 올라도 코어 쪽에서는 떨어지는 걸로 PC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월스트에서 비트코인이 오고 있다. 이 스레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트레이더이냐 아니면 투자자이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. 사실 트레이더랑 투자자는 차이가 있어요. 트레이더는 차익 거래, 그러니까 단기 투자든 뭐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내가 산 그 어떤 코인이나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트레이더라고 하고 투자자는 그 회사나 프로젝트의 근본적 가치 혹은 기술적 평가, 기본적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후에 그 회사가 성장했을 때 성장한 걸 보고 같이 매도하는 결국 끝은 똑같이 귀결점은 내가 수익을 낸다라는 게 귀결점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더냐 투자자냐 묻고 싶었어요. 만약 투자자라면은 내가 적어도 이 시장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. 근데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청을 했는데 이 토탈 AUM 이게 all asset under 그 뭐냐 아무튼 총 자산인데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요. 총 자산이 지금 15.2 트릴리언 달러인데 거의 우리나라 돈 환율 계산하면은 한 1.7 경원 정도의 돈을 굴리는 회사들이 신청을 했잖아요. 그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글로벌 마켓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. 뭐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제 의견 안 중요하고 여러분 의견도 솔직히 말하면 안 중요해요. 그냥 이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나보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보다 똑똑한 앨런 머스크 혹은 뭐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약간 대부분의 우리가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락도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뭐 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우리가 남아 있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
아마 이 하락장 속에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찾아본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가 있고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생각보다 저 착한 사람인데 가끔 말을 좀 이렇게 필요한 말에서는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비트코인 9월 첫째 주에 모든 ETF 결정 마감일이 있는데 ETF 결정 마감 퍼스트 데드라인이에요. 이게 총 이제 마감이 아니라 첫 번째로 답변을 SEC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초에 몰려 있고 제 생각인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ETF 현물 신청도 블랙락이 시작하면서 저번에 저점 24,000대에서 반등을 줬잖아요. 그것처럼 깜짝 이벤트인데 아마 ETF가 될 거라면 8월 이번 달에 깜짝 이벤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그동안의 ETF를 미뤄왔던 SEC를 어쨌든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자면은 데드라인을 꾹꾹 맞춰서 퍼스트 데드라인에는 마지막 날에 연기해서 다음에 얘기해줄게 라고 세컨드 데드라인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기할게 하고 그 서드 가고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에서 거절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미루고 미룰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근데 만약 깜짝 이벤트라면은 이번 달에 ETF 무언가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2100만 USDT가 어젯밤 후보비를 떠났습니다 라고 해서 후보비가 지금 약간 뭔가 불신이 있어요. 그래서 후보비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이 후보비에 돈이 있다면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한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쭉쭉쭉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강세를 나타내는 7가지 높은 적중률 선행지표를 보여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. 보시면 웰피시 축적으로 시작하겠다 해서 자비스 랩스에서 가져온 건데 고래 매집 추세가 강세의 근간이다. 이 빨간색이 고래 매집 추세인데 보시면 지금도 빨간색이라서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라고 쉽게 볼 수 있고요. 넌센스 머니라고 해서 똑똑한 돈은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. 스마트 머니가 후버링 중이다. 그래서 이더리움 보면서 지금 디파이 쪽이랑 이쪽 돈이 있는데 낙관적이 않다고 얘기해봐라. 뭐 이런 거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강력한 알파라고 해서 이 초록색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빨간색에서 접어들 때 장이 강세장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되게 좋은 말이 아시아 세션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아시아 시간대에 비트랑 이도가 올라야 정말 일반적인 추세에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년 코인 했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따라서 지금 아시아를 보면 확실히 구매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알고를 보면 낙관적인 인쇄가 진행 중이다. 이게 2011년부터 있었던 테스트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지표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트파이넥스는 여러분들 뭐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이낸스와 비트렉스 이전에 거의 근본 중에 근본인 거래소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T 또한 비트파이넥스에서 찍어낸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근본 거래소로 할 수 있죠. 이 근본 거래소는 이 근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대 스테이블 코인 비율은 모든 주요 비트코인 황소 움직임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폭발한다라는 건데 지금 몇 주 전이 됐다. 그래서 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비트파이넥스 웨일은 중요하다. 이 고래는 중요한데 스마트머니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또한 여기서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롱,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마진 롱과 숏,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비파에서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면은 우리는 장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모두 다 좀 장세가 좋을 걸로 기대하는 지표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장이 좋을 것 같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곧 뭐 엑셀 로테이션 에이퍼추어라고 해서 오픈소스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 지표는 보시면 월봉인데 S&P 500 미국의 S&P 500이고 왼쪽은 크립토 시장인데 이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비슷했죠. 비슷했는데 이 이평선 볼린저 밴드 중간 이평선을 약간 이 S&P 500에서 먼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횡보하면서 천장 맞다가 2달 올랐는데 지금 비트 시장, 이 크립토 시장이 천장 맞고 있으니 올라갈 거다, 뒤따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친숙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보면은 이때 이게 16년도인데 16년도랑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슷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. 따라서 반등할 거다 뭐 올라갈 거다 하는 건데 저희 자꾸 올라간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또 의견이긴 해요.
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무언가를 했습니다. 주간 가우시안 채널이 드디어 이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. 초록색일 때가 19년도 때는 좀 후행성으로 초록색 띄고 이 하락하기 전에 초록색으로 되자마자 반등을 좀 줬어요. 이 고점까지는 못 갔는데 어쨌든 반등을 줘서 좀 줬었고 여기서는 초록색일 때부터는 횡보하면서부터 꾸준히 올랐었죠. 여기서도 사실상 꾸준히 올랐었고 이제 초록색이 되면서 19년처럼 갈지 뭐 반등을 잠깐 줄지 아니면 꾸준히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우시안 채널이 주간에서 초록색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차트로 돌아왔는데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자도 있고 트레이더도 있겠지만 결국 차트 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하단 지지선 이게 28,000 초반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 이 구간 아래로 확정 이탈하게 되면은 일봉 마감상에서 이렇게 몸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까 아예 몸통이 아래로 쳐박고 내려가면 중기적으로 일단 장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제 경험상에 의하면 매 여름은 사실 장이 좋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올라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중순까지 빠르게 오르고 다시 장이 가을엔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름이기 때문에 조심할 만한 가치는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느낌적으로 보았을 때 뭐 구글 검색 트렌드나 아니면 뭐 보조 지표들이나 보면은 이때와 조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. 따라서 이렇게 오르면 베스트겠지만 아래로는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위로는 아마 32,000 이 구간 뚫고 하면은 금방 오를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34,600을 뚫으면은 완전히 이제 4만까지도 금방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은 어차피 매주 월수금마다 드리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 수요일 날 뵐게요.